저놈 잡아라! 도둑놈이다!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포졸들이 한 거지 여인을 끌고 갔지요. 쌀자루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억울하다 소리쳤지요.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한 머슴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 쌀 제가 훔쳐서 저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지요. 복만은 그 여인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선 것일까요? 저 여인 대신 저를 벌하십시오. 복만은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피가 등을 적셨지요. 풀려난 여인이 복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나를 위해 거짓을 말하였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너는 낯선 자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 대가를 받아라. 그날 밤 여인은 이상한 청을 하였지요. 하룻밤만 부부가 되어 달라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머슴 복만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조선의 상업은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장씨가 전국에 퍼졌지요. 한양과 삼남을 잇는 큰 길목에 백운장이라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걸리는 고개 아래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백운장은 조선 팔도에 물산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지요. 장이 서는 날이면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보따리를 진 보부상, 수레를 끄는 거상, 등짐을 진 농민, 저마다 팔 것을 들고 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상인들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지요. 싱싱한 족이 들어왔소. 닭목 비단, 한양 양반대 규수가 찾는 비단, 천년 묵은 산삼이여. 흥정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웃음소리. 장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하였습니다. 돈이 흘렀습니다. 거상들은 수천 양을 굴렸고 보부상들은 푼돈을 모았지요. 장사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돈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은 달랐지요. 신분의 벽이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양반은 양반이고 상민은 상민이고 천민은 천민이었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자 상인도 양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였지요. 하물며 노비나 머슴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재물은 떠돌되 사람의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였지요. 돈은 양반에서 천민에게로, 천민에서 양반에게로 자유로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난 자리에서 죽는 자리까지 묶여 있었지요. 그런 시대에 그런 장터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만이라 하였지요. 복이 가득하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으나 그의 삶에 복은 없었습니다. 복만은 32살의 사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지요. 아버지도 머슴이었고 어머니도 종이었습니다. 부모는 복만이 5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해 여름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지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였지요. 사흘을 버티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쓰러졌지요. 복만아,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틀 뒤에 돌아가셨지요. 5살 복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복만은 윤참봉 댁에서 자랐습니다. 주인 집에서 키워준 것이 아니었지요. 밥찌꺼기를 얻어먹으며 알아서 컸습니다. 부엌 옆 헛간에서 잠을 잤지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봄에는 굶어서 쓰러진 적도 있었지요.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지요. 7살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쓸고 신발을 정돈하는 일, 10살부터는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 15부터는 논밭에 나가 어른들과 똑같이 일하였습니다. 25년을 한 집에서 일하였지요. 그것이 복만의 삶이었습니다. 복만은
지주 윤참봉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논 200 맞이기를 가진 부자 양반이었지요. 복만의 하루는 새벽 사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었지요. 아침상을 준비하고 마당을 쓸고 소와 말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뜨면 들에 나갔지요. 봄에는 논을 갈고 모를 심었습니다. 여름에는 김을 메고 물꼬를 텄지요. 가을에는 별을 베고 타작을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땔감을 마련하고 가마니를 짰지요. 해가 져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허드레시를 해야 하였지요. 장작 패기, 외양간 청소, 담장 손보기,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해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지요. 품삯은 적었습니다. 한 해에 쌀 12말과 배 2필, 한 달 먹을 양식과 계절마다 옷 한 벌해 입을 분량이었지요. 모아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라도 나면 끝이었지요. 복만의 성격은 과묵하였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지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였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으면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복만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였지요. 굶주린 거지를 보면 자기 밥을 나누었습니다. 맞는 아이를 보면 대신 맞아 주었지요. 길에 쓰러진 노인을 보면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남을 도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만을 바보라 하였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남을 줘? 저러니까 평생 머슴이지. 복만의 외모는 투박하였습니다. 손이 거칠었지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가락은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호미와 괭이를 쥐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얼굴은 검게 그을려 나이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볼은 패이고 이마엔 주름이 깊었지요. 옷은 여기저기 기운 데가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천한 머슴이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탁하나치요.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지요. 복만의 주인 윤참봉은 인색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재산은 많았으나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지요. 얼굴은 좁고 길었습니다. 눈이 작고 날카로웠지요. 입술은 얇아서 늘 불만에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슴들에게는 더욱 야박하였지요. 일은 소처럼 시키면서 먹이는 것은 돼지보다 못하였습니다. 머슴이 배부르면 게을러진다. 그것이 윤참봉의 지론이었습니다. 복만은 25년을 그 밑에서 일하였지요.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질은 자주 당하였지요.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잘못해도 곤장이 날아왔습니다. 복만은 참았지요. 머슴이 주인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백운장에는 큰 상단이 있었습니다. 허대상이 이끄는 대흥상단이었지요. 허대상은 40대 후반의 거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지요.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쪘습니다. 눈은 작았으나 날카로웠지요. 항상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포목과 인삼을 거래하여 큰 돈을 벌었지요. 백운장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허대상은 신분에 민감한 자였지요. 자신은 중인 출신으로 장사하여 부를 이루었으나 양반에게는 굽신거리고 천민에게는 가혹하였습니다. 특히 머슴이나 노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요. 짐승 같은 것들. 허대상이 천민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복만도 몇 번 허대상과 마주친 적이 있었지요. 윤참봉 댁 심부름으로 장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자 복만이 길을 비켜 절을 하였지요. 허대상이 복만을 발로 찼습니다. 이런 더러운 놈이 내 앞을 지나가 아무 이유 없이 맞은 것이었지요. 복만은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일어나서 다시 절을 하였지요. 허대상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복만은 그 등을 바라보았지요.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라 체념하였지요. 백운장 한쪽에 장터 노파분이가 살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점쟁이로
이름을 날렸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관상을 보고 운명을 읽었지요. 이제는 장터 구석에서 엿과 약초를 팔며 살았습니다. 분이 높아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꿰뚫어 보았지요. 복만이 장터에 오면 분이 높아는 엿을 하나씩 쥐어주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눈빛이 맑아. 노파가 복만에게 말하곤 하였지요. 할머니, 저는 그냥 머슴입니다. 머슴이 어때서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요. 마음이 정하는 거지. 노파가 웃었습니다. 그해 여름, 백운장에 이상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여인이었지요.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하고 늙어 보이기도 하였지요. 얼굴은 때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지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지야 장터에 흔하니까. 그런데 분이 노파마는 그 여인을 유심히 보았지요. 저 여인 범상치 않아. 노파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뭐가요? 할머니? 눈빛이 달라. 거지의 눈빛이 아니여. 노파가 고개를 저었지요. 늙은이 눈이 헛것을 본 건가.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복만은 윤참봉댁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지요. 쌀을 팔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지고 장터까지 걸어왔지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장대비였습니다. 순식간에 장터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피하였지요. 복만도 쌀자루를 지고 처마 밑에 섰습니다. 쌀이 젖으면 안 되었으니까. 그때 장터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지요. 도둑이다. 전연 잡아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터에서 본 그 여인이었지요. 쌀자루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거지년이 거짓말을 해 손목을 잘라버려. 쥐꼬리만큼 훔쳐도 도둑은 도둑이야. 사람들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도 있었지요. 복만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이 보였지요. 억울함에 젖은 눈. 그러나 체념한 눈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줄 것이다. 그런 눈빛이었지요. 복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도둑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거지라서 천하다고? 가난하다고? 복만은 발을 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인에게로 걸어갔지요. 잠깐, 복만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복만을 보았지요. 뭐야, 저 머슴놈이? 참견하지 마. 포졸이 복만을 밀쳤습니다. 복만이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저 쌀, 제가 훔쳐서 저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비 소리만 들렸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여인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쌀을 훔친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복만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 여인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억울한 눈빛, 체념한 눈빛,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이 복만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예, 거짓말하면 죄가 더 무거워진다. 알고 있습니다. 복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포졸이 여인을 놓았습니다. 좋아, 너를 대신 벌하겠다. 복만은 끌려갔지요. 장터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곤장 30대, 첫 대가 내리쳤습니다. 등가죽이 찢어지는 듯하였지요. 두 번째, 세 번째, 피가 등을 적셨습니다. 10대, 20대, 의식이 아득해졌지요. 복만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피가 흐르고 30대가 끝났습니다. 복만은 쓰러진 채 비를 맞았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등이 불타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그 여인이 복만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왜 나를 위해 거짓을 말하였느냐? 복만이 힘겹게 눈을 떴지요. 여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 내가 진짜 도둑일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만이 희미하게 웃었지요. 억울한 사람이 벌 받는 것보다는 제가 대신 맞는 게 낫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로구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복만이 대답하였지요. 여인이 한참 동안 복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여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요.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거지의 얼굴인데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지요. 깊고 또 깊은 눈빛. 평범한 인간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빛이 서려 있었지요. 신비로운 빛이. 비가 그쳤습니다. 복만은 분이 노파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났지요. 등에 상처가 심하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요. 노파가 약초를 발라 주었습니다. 이 바보야.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서 매를 맞아. 노파가 타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왜 죄송해? 내 몸이 내 거지.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알겠다. 눈빛이 그런 사람이니까. 복만은 노파의 움막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주인 댁에 돌아가면 또 맞을 것이지요. 일을 제때 못 마쳤으니까. 쌀도 못 팔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일 걱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였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움막 안에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지요. 노파가 죽을 쏘어 주었습니다. 먹어. 기운 차려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복만이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속으로 내려갔지요. 그때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문이 열렸지요.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낮에 복만이 대신 매를 맞아준 그 여인. 분이 노파가 놀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만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요? 하룻밤만 부부가 되어 다오. 네,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이 노파도 놀랐지요. 부부라고? 그렇다. 여인이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정이 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 다만 하룻밤만 혼례를 올려다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청을 하시오? 너는 낯선 자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 마음이 진심임을 알았다. 여인의 눈빛이 진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니면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복만은 한참 동안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지 여인이 갑자기 혼례를 청하다니 미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복만은 여인의 눈에서 거짓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소. 복만이 대답하였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소. 원하시는 대로 하겠소. 분이 노파가 복만을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생각 좀 해. 모르는 여자랑 혼례를 올리다니. 괜찮습니다, 할머니. 복만이 웃었지요. 저 같은 머슴에게 뭔들 대단하겠습니까? 저 여인이 원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지요. 거지의 더러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머슴 복만이 거지년하고 혼례를 올린다고? 미쳤나? 완전히 미쳤어. 머슴도 못난 놈인데 거지년이라니. 찰떡이네. 찰떡.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복만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어차피 자신은 평생 비웃음을 받아왔으니까 한 번 더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혼례는 분이 노파의 움막에서 치러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예물도 없었지요. 혼례복도 없었습니다. 복만은 평소 입던 때 묻은 옷 그대로였고 여인도 누더기 그대로였지요. 상 위에는 술 한 사발과 들꽃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복만이 장터 뒤편 들판에서 꺾어온 것이었지요. 이름 모를 들꽃, 노란색, 보라색, 흰색,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문이 노파가 주례를 맡았지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네. 하늘이여 땅이여 증인이 되어 주시게. 복만과 여인이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지요. 2번 절하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혼례의 전부였지요. 가장 초라한 혼례였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져도 이보다 초라한 혼례는 없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여인의 표정은 엄숙하였습니다. 절을 올리는 여인의 눈에 빛이 서렸지요. 범상치 않은 빛. 문이 노파는 그 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게 뭐지? 저 눈빛은 인간의 눈빛이 아닌 것 같은데. 여인이 복만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돌려주겠다. 은혜라뇨.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너는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것이 은혜다. 여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지요. 기억하여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을 잃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 그러면 복이 올 것이다. 알겠소. 복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나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가슴에 새겼지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문이 노파가 자리를 피해 주었지요. 이웃 움막에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움막 안에 복만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움막 안에 낯선 향기가 퍼졌지요. 은은한 향, 백단향 같기도 하고 난초 같기도 하였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움막 안에 향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가득하였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들어왔지요.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봄바람 같았습니다. 등잔 불꽃이 흔들렸지요. 복만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겐 여인이 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의 손이 따뜻하였지요. 거지의 손 같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였지요. 잠들어라. 좋은 꿈을 꿀 것이다.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복만은 스르르 눈이 감겼지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강이 보였지요. 황금빛 강이었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눈이 부셨습니다. 강 위로 곡식이 흘렀습니다. 쌀이, 보리가, 콩이 강물처럼 흘렀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식이었습니다. 은전도 흘렀습니다. 수천 수만의 은전이 강물에 섞여 흘렀지요. 찬란하게 빛나며 흘러갔습니다. 그 광경은 장엄하였습니다. 복만은 강가에 서 있었지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강에서,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요. 내가 받을 것이다. 제가요? 이 많은 것을. 그렇다. 내 마음이 그릇이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잃지 마라. 내 마음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꿈이 흐려졌지요. 황금빛 강이 사라졌습니다. 곡식이, 은전이 멀어져 갔지요. 복만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복만이 눈을 떴지요. 움막 안이 희미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똥이 트고 있었지요. 옆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없었지요. 여보시오? 복만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지요. 어젯밤 함께 있었던 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복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시오, 어디 계시오? 대답이 없었지요.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지요.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니 없었습니다. 뭐 흔적도 없이. 노파도 이상하게 여겼지요. 이상하다. 언제 갔길래 소리도 없이. 복만은 다시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뭔가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복만이 누워있던 자리 옆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목패였지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요. 어젯밤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목패를 집어들었지요. 목패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별이 빛나는 문양,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한자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님, 복이 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만은 목패를 들어보았지요. 묵직하였습니다. 작은 크기인데도 무게감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손의 쥔이 따뜻하였습니다. 나무인데 체온이 있는 것 같았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뭐지? 복만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여인은 왜 사라진 것인가? 왜 이것을 남기고 간 것인가? 분이 노파가 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찾았느냐? 아니요. 대신 이것이 있었습니다. 복만이 목패를 보여주었지요. 노파가 목패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두고 간 것 같습니다. 노파가 다가와 목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구름 위에 별 문양, 노파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이건 왜 그러십니까? 이건 천복상단의 표식이요. 노파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천복상단이요. 그게 뭡니까? 100년 전에 사라진 전설의 상단이요. 조선 최고의 거상이 운영하던. 노파가 복만을 쳐다보았지요.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였길래 이것을 두고 갔단 말이냐? 분이 노파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등잔불을 켜고 마주 앉았지요. 천복상단은 100년 전에 존재하였던 상단이요. 100년 전이요? 그렇다. 조선 최고의 상단이었지. 한양에서 의주까지, 부산에서 함흥까지 천복상단이 손대지 않는 장사가 없었어. 노파가 말하였지요. 포목, 인삼, 약재, 소금, 어물, 모든 것을 거래하였지. 청나라와도 장사하였어. 그 부가 얼마나 컸는지 조정에서도 무시하지 못하였다더라. 그렇게 큰 상단이 왜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 주인이 죽고 후계자가 없어서.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상단이 흩어졌지. 재산은 여기저기로 나뉘었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 노파가 목패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전설이 있어. 천복상단의 주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무슨 유언이요? 내 재산은 이 표식을 가진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더라. 설마 그 표식이 바로 이거야. 노파가 목패를 들어보았습니다. 구름 위의 별, 그리고 두 글자. 틀림없어. 천복상단의 표식이야. 젊은 시절에 본 적이 있어. 복만은 믿기 어려웠지요. 자신이 전설의 상단 표식을 가지게 되었다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할머니, 그 표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전설에 따르면 표식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천복상단의 재산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였지. 재산이요. 그래. 천복상단의 재산은 100년 동안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다더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복만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그날 오후 장터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지요.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쓰고 한눈에 봐도 부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만이라는 자를 찾습니다. 복만이요. 멋은 복만.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내하였지요. 복만이 나타나자 낯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비단옷 입은 부자들이 머슴에게 무릎을 꿇다니. 찾았습니다. 천복상단의 새 주인님을. 네, 복만은 어리둥절하였지요.
낯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설명하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허리가 굽었으나 눈빛은 또렷하였습니다. 저희는 천복상단의 옛 관리들입니다. 100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이요? 예, 선대 주인께서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표식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그가 새 주인이다. 그 표식이 바로 남자가 복만의 손에 있는 목패를 가리켰습니다. 저 목패입니다. 장터가 술렁거렸지요. 머슴 복만이 거상의 후계자라고? 말도 안 돼. 자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천복상단의 옛 관리들이 복만을 데려갔지요. 한양 외곽에 있는 큰 집으로 반나절을 걸어갔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지나 넓은 평야가 나타났지요. 그 평야 한가운데 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웅장하였습니다. 대문이 높았지요. 어른 키에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대문 위에 천복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천복당, 천복상단의 본거지였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100명이 모여도 넉넉할 정도였지요. 건물이 많았습니다. 본체, 별체, 사랑체, 행랑체, 창고도 여러 개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주인님의 것입니다. 관리가 말하였습니다. 복만은 입이 벌어졌지요. 어제까지 헛간에서 자던 자신이 오늘은 이런 큰 집의 주인이라니. 창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물건이 가득하였지요.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금실로 수놓은 비단, 인삼도 있었습니다. 함에 담긴 인삼이 수백 개였지요. 약재, 모피, 소금, 은전, 값비싼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의 것이요? 복만은 믿기 어려웠지요. 선대 주인님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목패를 가진 자가 새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머슴인데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목패가 주인님 손에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관리가 말하였지요. 목패는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에게만 가지요. 100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복만은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지 여인, 그녀가 이 목패를 주고 갔지요. 그녀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 왜 자신에게 이것을 준 것일까? 백운장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머슴 복만이 천복상단을 물려받았대. 그 바보 같은 놈이? 말도 안 돼. 사기야, 사기.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머슴이 거상이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허대상이 분노하였지요. 소식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습니다. 머슴 놈이 감히 천한 것이 상단 주인이 되다니 허대상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노력하여 대흥상단을 이루었지요. 수십 년을 장사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머슴놈이 하루아침에 자신보다 큰 상단을 물려받다니. 두고 보자. 저놈을 반드시 쓰러뜨려 주마. 허대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복만은 상단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지요. 그를 몰랐습니다. 머슴은 그를 배울 기회가 없었지요. 천자문도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도 겨우 쓸 정도였지요. 장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힌 장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셈도 서툴렀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할 줄 몰랐지요. 100냥에서 30냥을 빼면 얼마인지도 한참 생각해야 하였습니다. 상인들이 복만을 얕보았지요. 저 머슴이 뭘 안다고. 꼭두각시야. 꼭두각시. 관리들이 조종하는 거지. 글도 모르는 놈이 상단을 운영한다고. 웃기는 소리.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허대상이 이 틈을 노렸습니다. 복만에게 다가왔지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복만 어르신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소. 서로 도우며 장사합시다. 그러시겠습니까? 복만은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발로 찼던 허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웃으며 다가오니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지요. 허대상이 소개한 거래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함정이 있었지요. 복만은 그를 모르니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500피를 헐값에 넘기게 되었지요. 수백 냥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바보. 역시 머슴은 머슴이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허대상이 뒤에서 웃었지요. 저 무식한 놈을 상대하기 쉽군.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상단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겠어. 복만은 좌절하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글도 모르고 셈도 못하고 어떻게 상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복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지요. 포기해야 하나.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차라리 다시 머슴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까. 그때 꿈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감으니 여인이 나타났지요. 거짓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요. 금실로 수놓은 붉은 비단, 머리에는 꽃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힘들어하는구나.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를 모르고 셈을 모르니 답답하지. 예,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마. 여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복만의 이마에 닿았지요. 순간 복만의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글자가 보였지요. 천자문의 글자들이 하나하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명심보감의 문장들이 흘러 들어왔지요. 장부 있는 법이 이해되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셈하는 법, 이익 계산하는 법, 손해 피하는 법, 머릿속에 새겨졌지요. 꿈속에서 배웠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씨앗이다. 내가 키워야 한다. 하루아침에 다 알 수는 없다.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여라. 재물은 도구일 뿐이다. 욕심내면 잃고 나누면 는다.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마라. 여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복만이 깨어났지요.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어젯밤까지 읽지 못하던 장부가 눈에 들어왔지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숫자가 이해되었지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지요. 복만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빨라졌지요. 셈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능숙해진 것은 아니었지요. 꿈에서 받은 것은 씨앗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씨앗을 키웠지요. 밤마다 글을 익혔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지요. 모르는 글자는 천복상단의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관리들이 기꺼이 가르쳐 주었지요. 분이 높아도 도와주었습니다. 높아도 그를 알았지요. 젊은 시절 양반가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노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만은 열심히 배웠지요. 한 달, 두 달, 복만은 빠르게 성장하였지요. 재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꿈에서 받은 씨앗 덕분일까요? 복만은 상단 운영을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분이 노파가 복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백운장에 찾아온 복만에게 그 목패 말이야. 예, 내가 젊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노파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천복상단의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이었다더라. 복신이요. 재물을 관장하는 신령이야. 복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노파가 말하였습니다. 천복상단의 복자가 바로 복신에서 온 거야. 천복, 하늘의 복, 복신이 내린 복이라는 뜻이지. 복만은 가슴이 뛰었지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나도 처음에는 그냥 거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했지. 눈빛이.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눈빛이었어. 인간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았지. 빛이 서려 있었어. 혹시 그 여인이 복신이었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노파가 복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목패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거야. 복만은 상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꿈에서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였지요. 재물은 도구일 뿐이다. 욕심내면 잃고 나누면 는다. 복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이익만 남기고 팔았지요. 다른 상인들은 10냥어치를 20냥에 팔았습니다. 복만은 15냥에 팔았지요. 왜 그러시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관리들이 물었지요. 많이 남기면 욕심이 돼요. 적당히 남기는 것이 좋소. 복만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싸게 팔면 손님이 더 올 것 아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천복상단이 싸게 판다는 소문이 퍼지자 손님이 몰렸지요. 다른 상단에서 사던 사람들도 천복상단으로 왔습니다. 박리담에 적게 남기고 많이 파니 오히려 이익이 늘었지요. 그리고 복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해 가을 흉년이 들었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이 잠겼습니다. 벼가 썩었지요.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복만은 창고를 열었지요. 쌀을 풀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받으시오. 힘들 때 서로 돕는 것이요. 복만이 직접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노인에게, 병든 사람에게. 주인님, 이러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관리가 걱정하였지요. 괜찮소.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 손해가 낫소. 복만이 대답하였습니다. 장사가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었지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시오. 갚지 못하면 그것도 괜찮소. 그렇게 말하였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하였습니다. 장사치가 돈을 벌지 않고 나눈다니 미친 것 아닌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지요. 복만은 진심이라는 것을. 상단 사람들이 복만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머슴 출신이라 백성의 마음을 아는 거야. 이런 주인을 모시게 되다니 복이야.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복만의 상단은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님이 몰렸지요. 복만에게 물건을 사면 속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으니까.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단이라는 소문이. 백운장에서 천복상단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복만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여인이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더욱 찬란하였습니다. 금빛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았지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신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복만이 물었지요. 이제 말해주마.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복신이다. 재물과 복을 관장하는 신령이지. 복신이라면 그렇다. 분이 노파가 말한 그 존재다. 여인이 미소 지었지요. 나는 가끔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 복을 내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를요? 그렇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 대부분 탐욕스러웠다. 자기만 챙기려 하고 남은 돌보지 않았다.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거지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시험이요. 그렇다. 거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 한 것이다. 가장 낮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니까. 여인이 설명하였지요.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였다. 더럽다고, 재수 없다고, 도둑으로 몰았지. 그런데 너는 달랐다. 너는 나를 위해 거짓을 말하였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매를 맞았다. 피를 흘렸다. 곤장 30대를. 여인의 눈에 빛이 서렸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냥 억울한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너를 택한 것이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혼인은 인연을 맺는 의식이었다. 하룻밤 부부가 됨으로써 나와
너 사이에 인연이 생겼다. 그 인연을 통해 복을 전한 것이다. 복만은 이해하였습니다. 그 하룻밤의 혼인, 그것은 시험이자 축복이었지요. 기억하여라. 내 복은 내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마음을 잃으면 복도 떠난다. 탐욕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시련이 올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내 마음이 바르다면 이겨낼 것이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복만이 깨어났지요. 허대상이 움직였습니다. 복만의 성공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천한 머슴이 나보다 잘 되다니 용납할 수 없다. 허대상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지요. 은전 수백 냥을 뿌렸습니다. 복만이라는 자를 조사해라.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복만이 영모 자금을 대주었다는 문서, 위조된 문서였지요. 복만의 도장을 위조하고 거짓거래 내역을 꾸며냈습니다. 복만을 체포하라. 관가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천복상단을 둘러싸고 복만, 너는 영모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증거가 있다. 포졸들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복만이 역적들에게 자금을 대주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건 거짓입니다. 변명은 관가에서 해라. 복만은 끌려갔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차가운 돌바닥, 최창살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상단의 재산은 몰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관리들이 창고를 봉인하였지요. 사람들이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머슴은 머슴이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더니 영모에 연루되다니. 분수를 몰라서 그래. 천한 것이 높은데 오르면 화를 당한다더니. 어제까지 복만을 칭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가 복만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옥으로서 뇌물을 바치면 봐줄 수도 있다. 뇌물이요. 재산의 반을 내놓아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옥을 빠져나가 멀리 도망치면 살 수 있었지요. 뇌물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의 반이면 아직 많이 남으니까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복만은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뇌물도 바치지 않겠습니다. 관리가 어이없어 하였지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재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더럽히지 않겠소. 복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신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마음을 잃으면 복도 떠난다. 뇌물을 바치면 마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마음을 잃는 것이었지요. 복만은 마음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복만은 옥에서 관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제 장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장부를? 예, 저의 모든 거래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영모 자금을 댄 적이 있다면 장부에 나올 것이요. 없다면 결백이 증명되는 것이고. 관리가 비웃었지요. 내가 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 조작했다면 밝혀질 것이요. 저는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과 함께 장부를 썼소. 상대방에게도 기록이 있을 것이요. 복만은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였으니까 한 푼도 속인 적이 없었지요. 모든 장부를 공개하겠소. 그리고 거래 상대방들에게도 확인해 주시오. 복만의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십 권의 장부,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물건의 종류, 양, 가격, 거래 상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모 자금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거래 상대방들도 증언하였습니다. 한 명씩 관가에 불려와서 복만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속인 적도 없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허대상이 만든 거짓 문서도 조사되었지요.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이도 새 것이고 먹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위조입니다. 복만의 진짜 도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요. 복만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무서운 폭풍우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이 날씨가 뭐야? 하늘이 노한 것 아닌가?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개가 내리쳤지요. 허대상의 창고에 창고가 불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쳤지요. 달려가 불을 끄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지요. 창고 바닥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불에 바닥이 타면서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 안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지요. 허대상이 숨겨놓은 장부, 뇌물 기록, 사기 기록, 복만을 모함한 기록,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허대상의 장부잖아. 복만을 모함한 증거가 여기 있어. 사람들이 놀랐지요. 관가에서 허대상을 체포하였습니다. 허대상, 너는 뇌물, 사기, 무고 혐의가 있다. 아니요. 이거는 뭐요? 누군가 꾸민 것이요. 허대상이 발악하였지만 소용없었지요. 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복만은 석방되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복만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떴지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이겨냈구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내 마음이 바르기에 하늘이 도운 것이다. 탐욕을 부리지 않았기에, 정직했기에, 끝까지 마음을 지켰기에 복만이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멈추었지요.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만은 알았습니다. 복신이 지켜봐 주었다는 것을. 허대상은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뇌물죄, 사기죄, 무고죄,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먼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대흥상단은 무너졌습니다. 복만의 결백이 증명되었지요. 조정에서도 복만의 상단을 인정하였습니다. 머슴 출신이 거상이 되어 백성을 돕는다니 기특한 일이로다. 조정에서 칭찬하였지요. 임금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어려운 백성을 돕는 자라 하니 장하도다. 임금이 말하였지요. 복만은 공식적으로 조선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천복상단은 다시 일어섰지요. 백운장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복만 어르신은 대단한 분이야. 천한 신분에서 시작하여 저기까지 오르다니. 게다가 마음씨도 착해. 진짜 복 받을 분이야. 허대상처럼 탐욕스러운 놈은 망하고 복만처럼 착한 사람은 흥하는구나. 사람들이 칭송하였지요. 분이 높아가 복만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대단해. 아닙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할머니도 그리고 그분도. 그분이라면 그 여인 말이냐? 예. 복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분의 눈에 들었던 거야. 높았지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복만은 더 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 하였지요. 신분이 낮아도 장사할 수 있게 하겠소. 복만이 선언하였습니다. 머슴이든 노비든 천민이든 능력만 있으면 상인이 될 수 있소. 사람들이 놀랐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해보겠소. 복만은 천민 출신 사람들을 상단에 받아들였습니다. 능력만 보았지요. 신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면 돼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복만이 말하였지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천한 것들과 어떻게 같이 일해? 체면이 안 서. 양반 출신 상인들이 불평하였지요. 그러나 복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보다 능력이 중요하오.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천민 출신 상인들이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였지요. 오히려 양반 출신보다 나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백운장은 조선 최대 장씨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상인들이 몰려왔지요. 복만의 상단과 거래하려고. 정직한 상단, 공정한 상단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니까 복만은 집 한쪽에 작은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목패를 모시는 곳이었지요. 복이 임한다는 글자가 새겨진 목패. 복만은 매일 아침 사당에 절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만이 목패 앞에서 말하였지요. 앞으로도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목패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신이 듣고 있는 것처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노인이 되었지요. 머리가 희고 등이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눈빛이었지요. 깊고 고요한 눈빛.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었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복만은 백운장 어귀로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요. 처음 여인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진 여인,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여인, 자신이 대신 매를 맞아준 날,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흰색,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혼례 때 꺾어왔던 그 들꽃과 같았습니다. 덕분에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소. 복만이 속삭였습니다. 재물보다 더 큰 것을 배웠소. 나누는 법을, 베푸는 법을,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꽃이 흔들렸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소.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소. 복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지요. 맑고 고운 웃음소리. 수십 년 전 그 여인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혼례 때 스쳤던 그 미소처럼 바람에 실려 들려왔지요. 복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웃음소리가 사라졌지요.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복만의 마음은 따뜻하였습니다. 복신이 아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복은 착한 마음에서 온다 하였습니다. 복만은 가난한 머슴이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헛간에서 자고 찌꺼기를 먹고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살았지요. 그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자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복신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양반은 존경하고 천민은 무시하지요. 돈 많은 자는 높이고 가난한 자는 깔보지요. 그러나 진짜 가치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지요. 복만은 천한 머슴이었으나 마음은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를 맞고 쓰러진 사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작은 희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복신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 곁에 있는 거지가, 노인이, 아이가 어쩌면 당신을 시험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